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0월 28일 오전 8시 6분입니다. 이렇게 또 업로드를 하고 나면 또 9시 다들 출근하실 시간이네요. 그죠? 출근 길에 들어주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요즘 제가 조금 상태가 조금 멜롱멜롱해서 또 따뜻한 뉴스 가지고 아침에 또 진행을 하게 되네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장관 2차전지 제2반도체를 키울 것 대책 발표. 그렇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원희룡 목표 이런 거 찌라시죠, 그죠? 목표하겠다.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외 건설 진출하겠다. 뭐 그런 것들 나오고 있네요. 전망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그냥 머릿속에 넣어두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좀 보고 싶은 뉴스가 하나 있네요. 네. 하만 인수 굵직한 M&A 없었다. 시스템 만족대 업체들 거론되고 있다. 이재용 회장님이죠. 네, 회장님께서 이것저것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넘어가게 되고, 뭐 ARM 인수, 이제 분할 인수라도 하면 삼성 입장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냥 뉴스가 또 구체적인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네.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 투자, 뭐 이런 거는 많이 해야죠. 네, 지금 당장 여러분들 민생이 힘들더라도 그게 바닷물을 받아 마시면 이런 결과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이거 바닷물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뭐 남들 다 받으니까 나 혼자 안 받을 수는 없잖아. 정책이 그런 걸 어떻게? 저도 뭐 그것 때문에 도움을 좀 받았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위메이드, 네, 뭐 나오는데요. 이거 어디 거냐? 알트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다 사기예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을 믿지 마세요. 알트코인은 여러분들이 그냥 매매 수단으로만 상정하시는 게 맞고, 이게 로또 맞을 확률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엄청나게 또 제2의 뭐 아마존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구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딱 로또 사는 느낌으로 하십시오. 복권에 뭐 전 재산을 올인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확률의 게임입니다. 어제 뭔가 대화를 나누면서 아는 동생이 뭐 16억짜리 무슨 뭐였죠? 바카라에 당첨이 돼서 배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던데, 그 바카라에 당첨될 확률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뭐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부럽다고 말씀하시는데, 복점에 당첨될 확률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확률은 산수의 수학이에요, 수학. 그 확률에 대한 기대값이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그 기대값이라는 공부 좀 해보십시오. 뭐 원하신다면 제가 수학 강의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 본업이 수학 강사니까. 그 기대값을 믿고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대값이 1보다 작다면 그건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기대값이 1보다 높은 투자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기반인 것이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거다. 그죠? 그것이 장투의 우리 원칙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드렸었고, 뭐 단타는 사실 기대값이 1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실력에 따라서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가 뭐 대박이 났다, 누군가가 뭐 잭팟이 터졌다 이런 뉴스에 너무 민감하고 그분들을 너무 그 사람만을 부러워하는 게 있거든요. 그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보셔가지고는 답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아까 전에 어제 새벽에 대화 나누면서 저한테 그 금액이 작으니까 농담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튜버나 이런 데서 떠드는 애들 대부분은 그 돈을 정상적으로 번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2018년에 했던 그 원효띠 같은 분은 이제 뭐 잡 알트를 하고 이렇게 뭐 해서 돈을 불려서 뭐 그렇다고 합니다만, 이제 대상승장 있지 않습니까? 대상승장이 운이 좋아서 현물로 이렇게 쭉 해서 돈을 벌었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그 커뮤니티가 있으면 걔들이 이런 장사를 합니다. 실제로 제 아는 지인분이 거기 계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 한 80억, 90억까지도 계좌가 늘어났었다가 이제 개털이 됐거든요. 그분 이제 퀀텀 부자였었는데, 그분이 사실 예전 아주 한 몇 년 전에 제 이제 잠시 만났던 분인데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다음부터 다시 원금보다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거든. 그래서 그분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거래소를 만들고 리딩, 이제 그분이 아는 분 유튜버들도 있어요. 뭐 그 회색을 갖고 계시는 부분도 그 그룹이 있었던 분이고, 알죠? 그거 안에 회색 안에 있다 하시는 분, 그죠? 아시는 분 아실까? 옛날에 제 한 2년 전에 저랑 또 소통도 하고 했었었는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걔네들이 이제 그걸 장사를 해요. 이제 돈을 벌려면, 지금 같은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이제 돈을 잃게 되니까, 막 손해를 막 보게 되니까, 남들은 막 이걸 해서 돈 벌었다 이런 소식을 또 움직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손대는 게 선물 시장과 마진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진 시장이 굉장히 위험하다. 제가 또 뭐지고 인트로에도 걸어놨잖아요. 마진 시장이 굉장히 위험하다 라고 하는데, 저도 레퍼럴 합니다. 하실 분들 연락 주세요. 레퍼럴 주 살려드릴게. 레퍼럴 0달러 벌고 있는데, 그 레퍼럴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막 100배 막 마진을 막 보여주면서 막 여러분들 막 선동을 하는 거야. 막 1억 벌었다. 와, 5천 막 눈앞에서 막 몇 백이 아니라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불과 몇 분 사이에 100배 마진을 쓰게 되면. 그래서 막 광고를 하는데, 그 영업의 실체가 실제로 계정을 2개를 만들어 놓고, 이게 옆에 둘이서 그 방송하는 사람을 정방향의 마진을 넣고, 그다음에 그 사람과 정확하게 다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마진을 넣습니다. 그 방송에서 막 광고를 하죠. 아니면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그 같은 공간에서 하면 좀 이렇게 실감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옆에 누군가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요. 그래 놓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을 보면서 회원 가입하게 하게끔 유도를 하고, 그래서 나 진짜 사기꾼들은 자기가 쓰는 거래소가 있다 이러면서 입금을 하라 그러면 이제 돈을 안 보내주는 그런 피싱 사기범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진이나 이게 레퍼를 뜯어가는 그런 영업하는 건 사실 그거는 법에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면 거래 수수료를 받아먹고, 그 마진이 터지게 되면, 마진콜이 되게 되면 그 레퍼럴 주인이 돈을 많이 먹어요.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 애들입니다. 그럼 그 돈이 굉장히 많이 모이거든요. 1000명이 1억으로 100배를 쳤다라고 하면 1000억에 100배 10조가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10조. 상상을 해보죠. 10조. 10조에 0.1%만 해도 얼마입니까? 10조에 0.1%. 100억이요. 100억. 맞죠? 0.01% 해도 10억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애들이. 저도 하고 싶어요. 이제는 저도 참 올바른 마음을 가지면서 뭔가를 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힘도 빠지기도 하고, 차라리 돈이나 벌었으면 힘이나 나지. 참, 그래도 이제 몇몇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하니까 참고하는 거죠. 자, 아무튼 뭐 이게 좀 길어졌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CB 무너진 반면 비텐트 뒤수도 어쩌나. 빗썸은 돼집니다. 빗썸은 믿지 마세요. 그래서 일단 좀 안 좋고, 카카오 시장 샘치 하회, 그죠? 네. 일단 이 업종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네이버랑 카카오를 안 볼 거다, 안 살 거다 하고 작년에 그 고점에서도 막 올라갈 때 조금 남았을 때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도 님들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나는 이거 카카오 뭐 나중에 한 5만 원 밑으로 빠지면 그때 뭐 사든지 말든지 하겠다. 중간중간에 근데 반등 포인트는 좀 찍어드렸어요. 카카오 사트는 이 코인과 굉장히 비슷해서 좀 찍어드렸었는데, 뭐 전문가들은 사람들 와가지고 뭐 10만원 간다 20만원 간다 했다가 지금 말 바꾸고 있잖아. 더 빠진다고. 근데 카카오는 지금도 조금 애매해요. 근데 카카오는 저는 네이버보다 나중에는 시간이 많이 지나면
더 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변수인데 사업을 분할시켜 놨기 때문에 또 발전을 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막연한 기대값이고 기다려야지 뭐 방법 없습니까? 금강원장 뭐 시험주 지나면 레고랜드 정상으로 돌아간다고요? 글쎄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네. 자, 화려했던 욜로 지갑 닫고 관망. 자, 욜로족들이죠. 이 사람들 뭐 그러니까 제가 그 요즘 이제 그 짐승이라는 표현 예전에 이제 아주 예전에 이제 그 약간 몸에 하자 있는 분들을 그 비하 그런 용어를 쓰다가 이제 그건 저는 그러니까 아유 친구들끼리 아유 병신아 이런 그런 그냥 별 느낌 없이 썼는데 그걸 혹시 어떤 분 상처받았던 분이 계셔가지고 인지를 하고 이제 짐승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이제는 개돼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군가에게 복종하고 추종하면서 이런 그런 애들 개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요. 그냥 욕심이 그득한 사람들 돼지라고 표현해서 둘이 합쳐서 개돼지. 그리고 도산모사 앞에서는 왈왈왈왈 거리고 뒤에서 나중에 뒤늦게 맨날 왈왈왈 거리는 사람들 원숭이라고 표현을 해요. 개돼지 원숭이. 좀 비꼬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좀 그래도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게 좀 의미가 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이해를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 율로족들의 대표적인 돼지 새끼들이죠. 그죠? 너무 곱게 컸어요. 너무 귀하게 컸고 힘든 상황을 겪이지 못하고 스스로 뭔가 한 일이 없고 그래서 그냥 마냥 그냥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냥 뭐 그냥 이때 로또 맞기 그냥 이제 인생 뭐 허세만 가득해서 SNS 인스타 뭐 페이스북에 뭐 올리면서 뭐 믿었다 피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들 이 경제가 다 대출로 이루어진 경제란 말입니다. 이 욜로 경제가 카포들도 대출이고 근데 얘네들이 지금 박살이 난 거예요. MZ세대 뭐 기성세대 분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근데 뭐 지들이 노력이나 했냐고. 물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뭐 다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낭창에 사는 인간들의 비중이 우리 50대 60대 우리 어르신분들 기성세대 분들보다 이 30대 20대죠 20대 분들이 이게 비중이 훨씬 크다고요. 이렇게 막 사는 비중이. 그죠. 그건 사실이거든. 아이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네. 네, 뭐 보험보다는 저축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호호. 규제 지역 이제 해제가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경기를 그런 규제를 계속 완화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완화하더라도 제가 예전에 부동산이 하락하다가 멈출 거라 그랬죠. 하락의 정도가. 그래서 지금쯤 이제 조금 더 한번 이제 아직까지 충격이 한번 남았다고 보긴 하는데 일단 멈출 때가 됐어요. 그래서 멈추다가 버티다가 이제 내년 하반기 한번 쭉 꺼지면서 이제 다시 이제 그래도 하방 지지세를 받으면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대는 아직까지는 부동산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많이. 안타까운 얘기지만 제가 원하는 세상하는 가격대까지 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 가격대가 나오는 물건들이 제가 얘기했죠. 적어도 한 30% 많으면 절반 이상 절반 정도까지 빠지게 될 거라고 고점 대비 그게 이제 2018년 정도 수준까지는 빠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 또 싸게 파셨다는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저희도 이제 부모님이 이사를 가신다고 해서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던 거 그래도 잘 팔았거든요. 계약금을 일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러죠. 그러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좀 싼 거, 전세 말고 싼 거, 그냥 그 포항이니까 한 1.5억 정도 되면 그래도 그게 두 분 좀 불편해서 사시다가 좀 한 2년 내후년쯤에 좀 좋은 데로 이사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또 마음은 또 그렇지 않으신가 봐요. 또 주거 지역이니까 또 주거는 그래서 그래 뭐 우리 상가 주택 그래도 값 잘 쳐서 받았으니까 본인들 이제 좀 편하게 사시는 그런 좋은데 들어가시고 남은 돈으로 이제 뭐 좋은 상가로 작은 상가로 한 개 사시려 하시더라고. 이게 좀 이렇게 이상하게 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경매를 물건을 보면 반이하로 시세가 떨어진 물건들이 가끔가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 한번 돌려보시는 정도는 괜찮다.
왜냐면 서울에 또 초부자, 그러니까 알부자, 대출이 없는 부자들이 계십니다. 여기도 계실 거고요. 대출도 전혀 없고 그냥 잘 벌다가 우연찮게 이제 코인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 뛰어들어서 그냥 좀 손실이 나가지고 그때 이런저런 유튜브를 보다가 저를 찾아오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충분히 금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거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딱 보면 입지가 보이고 뭔가 설계가 되는 분이 계신가 봐. 그런 분들을 이제 위주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이제 이렇게 매도 속에서 하향 속에서 그 부자들이나 능력 있으신 분들이 목 좋은 곳 하나씩 차지해 나갈 거다. 여러분들 이제 거기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그 시작이라는 것이지 바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부동산을 계속 24년 정도에 사시라고 24년 정도에 사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작년부터 주식은 이제 23년 말 10월 가을 정도 3분기 정도 부동산은 이제 24년에서 25년 넘어가는 그 시기. 그래서 제가 맨날 3년 그러잖아요. 25년까지 전 여기 이제 요걸 다 모아가지고 이제 좀 좋은데 대구로 치면은 이제 좀 좋은데 아니면 이제 서울 경기권으로 이사를 가든지 세종시로 이사를 가든지 뭐 그런 식으로 목표를 찾고 있어요. 대구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대구가 좀 저는 오래 살아서 좀 정들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계속 염두를 하고 계십시오. 한쌤의 큰 메이저 시황이 그렇다라는 걸. 이 힘받는 연준 속도 조절로 미국 침체 경금 정치권 압박을 넣고 있다. 그죠? 이번 중간 선거가 끝이 났나요? 저는 이제 트럼프 쪽 세력이 이길 거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너무 할아버지 아니면 너무 할배 아닙니까? 80살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 다. 그냥 지금 중국은 60 몇 세 되면 안 한다는데 우리도 그렇지만 그래도 80살 넘은 대통령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고 어쨌든 이번 11월 달까지는 0.75가 진행될 것 같아요. 그죠? 0.75가 진행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만 다음 달부터는 금리 인상 포인트를 이제 줄일 겁니다. 이건 뭐 계속 말씀드리죠. 근데 생각보다 제가 원래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 속도보다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긴 했었어요. 그죠? 제가 작년에 한 3.5 정도, 3.75 정도를 예상을 한다 말씀드렸었는데 그보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저를 공격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베이비 스텝, 뭐 빅 스텝 이렇게 줄여 나갈 거다라고 말씀하셔서 공격한다. 뭐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죠. 뭐 한쌤도 사람이니까 맨날 미래에서 또 장난도 치고 하지만. 근데 이제 러시아라는 그때 전쟁의 변수가 그때는 없었던 것이고 저희가 몰랐던 것이고 근데 전쟁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가속화가 되고 오히려 금리 인상이 빨라지게 되면서 과거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 달러를 찍어낸 그 부분이 오히려 빨리 꺼진다. 오히려 좋다. 지금 아파도 그 고통이 길게 늘어지는 것보다 낫거든요. 근데 이 시장은 그게 이제 우리가 양적 완화라는 게 말도 이렇게 양적 완화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양적 완화를 끌려면 각각의 이런 시장이 앞으로 연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지옥입니다. 그래서 저를 좀 제 입으로 하기 이런 말 하기 좀 부끄러운데 저를 만난 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마 많이들 죽어나갈 겁니다. 하락장은요. 여러분들 하락장에 살 개미들이 돈을 많이 잃는 게 아니라 이 횡보장이 더 많은 돈을 잃게 돼요. 이게 물론 지가 이렇게 크게 보면 횡보장이지만 이건 하락장이라 했다 상승장이라 했다 일 거예요. 엄청 규모가 클 거란 말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때 돈 훨씬 많이 잃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올라갈 땐 가나보다 매수 떨어질 때는 마나보다 매도 다 팔고 왔다 갔다 엇박자쳐 타면서 떨어질 때는 너도 나도 고통스럽고 너도 나도 같이 빠지니까 그냥 같이 그냥 낑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만 돈 벌었다는 인간 나오면 지도 그때 따뜻 있다가 또 들어가고 또 꼴고 또 들어가고 또 꼴고. 그래서 과거 이제 항상 주식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때 시작한 사람들이 이때 이 가격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전체 수익률이 반토막이 나 있어. 이때 시작했던 시대에
이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항상 이해되시죠? 지금은 이런 변동성 시장에 저점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이제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는 건 저는 변함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큰 규모다 보니까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계속 그렇게 말드리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반등한 거 우리가 또 먹었잖아. 이런 것들도 챙겨 먹으면서 또 이렇게 또 기다리면서 또 좋은 흐름 나올 때 또 먹고.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면서 가서 대응을 해 나가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뭐 내년 말 정도 되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금리 인상이 이제 했다가 이제 천천히 가겠죠.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가면서 뭐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이때가 아마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반기가. 왜냐하면 폭락을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는 거거든요. 인하하기 때문에 폭락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금리랑 제가 다 반대로 그리긴 했는데 금리를 떨어뜨리면 양적 완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유가 주가가 폭락을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야. 금리 인하하기 때문에 폭락을 하는 게 아니라 인과가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때가 계속 우리가 기회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저는 작년 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쵸? 네. 명심해 주시고 그때는 이제 코인들 또 살아남은 애들은 사셔도 됩니다. 알트 코인들은 그때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하지 마시고. 이게 똑같은 말을 한 수십 번, 수백 번 반복을 하는데 이게 워낙 중요한 얘기고 제가 갖고 있는 글로벌 큰 시장이가 되다 보니까 그죠? 자, 일본 부채 비율 250%. 그냥 일본은 그냥 미국채 좀 팔지. 그러면 되잖아. 그죠? 이거 다 팔아도 안 되겠네. 일본 또 고생하죠. 일본에 여행이나 한번 갔다 와요, 우리. 네. 나머지 뉴스들은 너무 강론적인 이야기라서 좀 보고 싶지는 않고. 동학개미가 채권개미로 올 들어 16조스로 담았다. 돼지새끼들이죠, 그죠? 네. 이 동학개미들이 모이면 한 번 정도는 성공합니다만 나중에 다 궁극적으로 다 실패하게 됩니다. 약세장에서는 주식 대신 채권 투자가 뜬다. 그래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채권이 제가 작년에 채권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채권이 이제 계속 이제 차익이 지금 팔면 차익이 엄청 많이 남거든. 이게 채권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채권이 뭔지는 알고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채권을 사시면 안 돼요.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채권 사지 마세요. 지금은 아시겠죠? 그냥 채권보다 그냥 은행에 넣으세요. 은행에 넣으시고 농협이 뭐 이런데 우체국 은행 적어도 금리 적어도 거기 저축하시면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금융권 무리하지 마시고 지금 와서 채권을 쳐사고 앉았지. 뭔데 새끼들. 아우 승질. 그러니까 이런 애들 보고 원숭이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끝물에 뛰 들어간다고. 아직 좀 남긴 남아서 나 채권이 좀 더 오를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했던 것도 비트코인도 작년 봄부터 이런 말씀 드렸기 때문에 그죠? 비트코인도 제가 이때 이거 환율이네 이건. 비트코인도 이때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게 좀 남았긴 남았어요. 근데 뭐 앞으로 이렇게 될 게 뻔하단 말이야. 근데 물론 이것도 있겠죠. 그쵸 이것도. 네 이것도 있겠죠. 네. 자, 단기 작업. 이거 좀 이거 근데 썩 좋지는 않는데 당장은 좋아.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어차피 터져야 될 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댐에 물이 있는데 이게 부실 시공한 댐이에요. 그럼 얘는 어차피 터질 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터질 댐이라면 여기 물이 차라리 덜 찼을 때 터지는 게 낫습니다. 수리가 안 되는 댐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렇게 물을 자꾸 부어버리면 댐을 수리해서 어떻게 쓰겠다고 막 균열에다가 그냥 콘크리트질하고 댐방 쓰다가 이 차서 물이 터져버리면 이게 그 밑에 이 쓰나미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괜찮다 해서 돈이 있으니까 나라에 돈이 좀 더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솔직히. 회사채 못 팔았다. 중소기업 좀 도산한 뭐 좀 나오죠, 그죠? 이게 잘못 터지면 IMF 우습게 터져버릴 겁니다. 잠실 대장주 8억 뚝 충격. 22주 연속 내리막. 8억 뚝 뭐 얼마나 빠졌길래? 아직 얼마 안 빠졌는데. 25억은 멀었어요 아직까지. 결정을 140, 25억? 8억 떨어졌다고? 멀었어요. 반토막 나야 돼 이거. 140 전용 144면은 굉장히 넓네요. 예, 그러면은 이게 55평 정도 되나? 그러면 이 55억은 이제 55평 정도 되면 뭐 대장급이라면 한 17억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뚝 떨어지게 이거 갖고 뭘 해? 84 기준으로 제가 10억대 초반, 그죠? 10억 정도, 서울 10억 정도, 경기 좀 오요지는 이제 7, 8억 정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 준신축 기준입니다. 여기까지 맞춰줘야 돼요. 아직 몰랐어. 메타, 참. 메타버스 오리다드는 1년 만에 시총 1천조 날 낭만장자. 저는 이런 메타가 그래도 좀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좋냐면 뚝심 있잖아요. 뚝심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손정희 회장이 그 쿠팡을 시스템 갖추기 위해서 엄청난 돈 쏟아부었다가 이제 엄청 큰 흑자로 바뀌게 되면서 그 물류센터를 장악을 했잖아요. 가상현실로 넘어갈 겁니다. 넘어갈 건데 이게 조금 너무 일러요. VR 헤드셋을 써보면 재미있습니다. 네, 재미는 있는데요. 신기하기도 하고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이걸로 제가 예전에 아바타라는 영화를 다시 보기도 했는데 굉장히 리얼하고 좋아요. 이렇게 막 게임 같은 것도 해보면 애들 막 재밌어요. 이렇게 친구들 모여서 막 시켜주면 이제 막 애들 그 거미 막 그 케이크 죽는 거 보셨죠? 그 막 정말 리얼하거든요. 꽤 실감 나요. 그리고 롤러코스터 타보면. 근데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컨텐츠도 너무 적고 하드웨어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그래도 한 2040년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메타가 뚝심 있게 계속 밀어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현 선구자가 될 수 있겠죠. 오히려 이제 잘 써질 수 있으니까 나중에 얘네들이 이제 뭐 테슬라의 뉴럴링크와 같이 매칭이 돼버리면 우리가 보는 뭐 레디 플레이어 원 이런 영화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 그 기대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스카 보면 눈이 너무 아파요. 전반적으로. 아무튼 팬데믹 다시 하고 있다. PR 좀 많이 낮아졌네요. 네, 메타. 그리고 다음에 이제 혹시나 많이 싸지면 이제 또 메타는 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흐름이 될 수 있겠죠. 이건 뭐야? 수익사 악화? 네,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 하나솔루션, 네. LNG선, 네. 이 정도 이야기 나오고 있네요. 자, 차트 보러 갑시다. 30분 가까이 떠들었는데, 뭐, 들어주실 분들 들어주시는 거고, 그냥 뭐, 많은 거고, 저대로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뷰 들어가겠습니다. 환율이죠. 환율이 또 차트가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환율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우리 또 가자님 또 환율 금융권에서 일하시는데 굉장히 힘드신가 봐요. 환율에 대한 차트가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뭐 이게 펜으로 그리다 보니까 완벽하게라고는 말을 못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그래서 요걸 살짝 넘어서고 그래서 빠졌다가 여기서 수렴태를 만들고 한 번 더 이렇게 들었다가 빠지는 그림 요즘 찌찌 하다가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11월 초에 있잖아요. 그럼 살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밑으로 빠졌다 갈 수도 있고 이건 모릅니다. 중간 영역은 한번 들었다 이게 빠지는 그림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물론 여기를 치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 이런 그림을 많이 주고 있고 여기는 블랭크 공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대로 흘러가잖아요 지금. 그쵸?
여기서 인버스가 많이 몰렸다는 소식이 제가 그 개미들 들러붙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팔아버렸어. 인버스를 팔아버리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요 정도 한 27 정도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게 자리가 이렇게 바로 빠지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재수 없으면 이렇게 가버리는 그림이 되거든요. 이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환율이라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갔다가 다시 빠져주면 이게 이제 이건 나올 거예요. 무조건 나올 건데 이 부분이 나와서 여러분들 또 힘들게 만들어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뭐 디테일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들면서 이렇게 좀 뭐 그냥 이렇게 좀 부드럽게 빠졌으면 그래도 좀 버틸만 하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 정도 보겠습니다. 나스닥. 자, 나스닥도 말씀드렸습니다. 38점이 빠질 때가 되었다라고요. 근데 혹시라도 여기 갈 수 있으니까 여기 가면 다 팔아야 된다. 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건 다 팔아야 된다는, 여기까지 갈 것이다가 아니라 가게 되면 다 팔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가정법에 대한 말이에요. 다 팔 만큼 여기는 좋지 않은 자리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밀어버렸어요. 못 저겠어요. 뭐. 그렇죠? 안 그래요? 미국 증시는 계속 사지 말아라고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시간이 지나서 이 자리가 오게 되면 한번 담아보세요. 여기는 또 많이 싼 자리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환율이 지금 이제 1420원인데 1423원이거든요. 지금 아까 그게 지금 대응이 안 됐는데 이게 1500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돌아 1300 밑으로 빠질 거란 말이야. 내년에는 밑으로. 그러면 이거 투지가 또 아마 여기서도 20% 가깝게 빠지기 때문에 이 주가가 만약에 빠져버리면 여기서 10% 빠지 20% 빠지 40% 빠져버리거든. 근데 차라리 한국 증시가 낫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한국 증시는 이제 아까처럼 그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게 터져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걸러서 하셔야 돼요. 지금은 저축하는 게 최고고요. 그리고 이제 단타 치시는 거죠, 우리는. 그죠? 자, 뭐 그런 얘기 나오고 금값이 조금씩 그래도 회복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이랑 은은 언제든지 사셔도 좋습니다. 제가 제일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수익률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지. 그죠? 그리고 지금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도 있는데 비트코인 좀 약조정 나오죠. 제가 이절로 사라고 말씀드렸고, 그죠? 그러니까 뭐지 약조정 나오고 좀 늘리면 다시 잡을까 말까 오는 별건 문제인데, 비트코인과 금 요런 녀석들과 지금 나스닥이 이제는 커플링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전에는 환율과 더불어서 환율과 디커플링 되면서 나스닥과 우리 이제 금은이 같이 움직이는, 비트코인 같이 움직이는 현상이 좀 강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금 돈이 같이 안 움직이고 따로 갑니다. 풀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시소를 가리게 되면 환율이 오르면 나스닥이 빠지고, 그죠? 환율이 떨어지면 나스닥이 오르고. 그런데 이 나스닥 이 오르는 규모 안에서 비트코인과 금은이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있는 성향이 강했는데 이제는 얘네들끼리도 이렇게 편차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잔파동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좀 염두에 두시고 해서 사이클이 더 짧아질 수 있다. 그래서 같이 보는 게 이제 시장을 보는 게 디테일하게 보는 게 점점 빡시어지고 있다. 힘들어지고 있다. 빡시어지고 있다. 말하고 나니까 웃기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도 더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네. 뭐 삼성전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또 시작되면 또 보겠죠. 네,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 달러. 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1시간 차트 추세를 가지고 62평에 대한 추세, 그리고 요 121선 추세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매를 할 수 있는 좋은 자리는 여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디테일하게 보실 분들은 요 정도로 제가 여기서 다 팔아버렸거든요.
롱 포지션을. 근데 재밌는 이야기는 지금 제 자랑입니다. 제 자랑인데 여기를 거의 발라 먹어버렸어요. 저배율이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롱 잡고 여기서 롱 잡고 여기서 롱 잡고 먹고 롱 잡고 먹고 롱 잡고 먹고 롱 잡고 먹고 청산. 근데 지금 여기 이제 롱이 들어가 요쯤에 롱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요쯤에 여기도 좀 소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게 비트코인 담보물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빠졌잖아. 그러니까 제 수익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지금 4% 가까이 빠졌죠. 5,000달러 훌쩍 넘어갔는데 좀 다시 4,000달러대로 4,000달러 후반대로 내려왔어요. 슬프다. 아무튼 저는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계속 그렇게 보고 있었고 여기 좀 잘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행복성장이니까 제가 이 말을 제가 자랑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이 큰 규모의 이런 시장이 등장하게 되면 여러분들 절대로 이런 데서 선욕 당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이런 꺾이는 흐름에서 무리하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사실 좀 작을 해놓고 이제 롱 걸어놓고 잤거든요. 여기에 걸어놓고 잤는데 체결 딱 됐더라고. 근데 이제 일절 할까 말까 보다가 이제 좀 민둥민둥 거리다 보니까 좀 더 빠졌네. 더 빠졌네.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지금 보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롱 이제 되게 조금만 걸어놔가지고. 그러니까 평소 때 여기서 치는 단타 시대보다 적게 걸었어. 왜냐면 내가 잠들다가 무너져 버리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메인 시대에 이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2만 달러 19,900 요쯤에서 생각을 좀 해보시고 여기서 돌려주면 오히려 좀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를 좀 버티면서 이렇게 좀 돌려주는 그림이 나와주면 오히려 좀 좋은 그림이 될 수 있어서 계좌 관리 여기서 하셨던 분들, 익절을 하셨던 분들에 한해서 그 비중에 팔았던 비중에 2할에서 3할 정도 넣어두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야 여기가 깨져도 우리는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팔았던 비중에 한해서 여기다가 깔아주세요. 이해되시죠? 추매하시는 분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여기 깔아두셔도 말리진 않겠습니다. 말리진 않겠는데요. 여기 깨지면 손절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그분은 여기서 못 잡으셨잖아요. 여러분들 쫄보라서. 이해되시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알트코인들도 보시면 뭐 알트코인 수단매 펌핑이 나올 수 있다 했는데 도찌코인이 그 주인공이 됐네요. 도찌 뭐 그래도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뭐 도찌 한 번씩 뭐 언급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많이 터져버렸네요. 좋네요. 부럽네요. 네, 부럽지 뭐. 근데 이게 돼지코인이잖아. 그러니까 돼지코인이 하면 좀 불편하죠. 이런 것들이 좀 딱히 좋은 신호는 아니거든. 이믹스는 뭐 물어라고 있고 그것도 뭐 리플도 애매하고 비트코인 자기 흐름은 나쁘지 않으나 일단은 단기적으로 저항대 우리 2차 목표가에서 조정을 좀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11월 12월 동안 이제 조금 여기 버텨야 되는 구간이 왔습니다. 버티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앱토스 이건 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제이더를 클래식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트코인들 딱히 볼 게 없어요.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단돈 1%, 2%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공개방에 계시는 분들과 또 공방에 계시는 분들은 약간의 차별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공부방에 뭐 픽을 드린다고 해서 항상 맞는 것도 아니고, 뭐 크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한 틱, 두 틱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분들 공부하는 용도로 쓰시고, 뭐 용돈 뭐 1, 2만원 벌어가면 그것도 좋은 거고, 뭐 그렇게 해야 또 저도 먹고 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공개방 이걸 다 해버리면, 또 이게 좀 차별이 좀, 그분들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큰 건 해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오스 그래요. 이오스 나쁘지는 않은데 이오스가 그때 누군가 물어보셨거든. 1,800원대였는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 뭐 희망은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또 목표가 삼은 가격대가 왔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요.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모습일 때는 버티시는 게 맞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이동평균선이 바닥을 타고 이렇게 돌리는 그림
그죠? 이런 그림일 때는 얘가 정렬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여기가 운이 좋으면 이렇게 빵 터지거든요. 터지면 도치처럼 터지면 파셔야 돼요. 그래서 물량을 줄이고 다 팔고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이제 물량을 줄이고 다 팔고. 그래서 혹시나 이오스 가격을 물어보셨던 분들 좀 희망을 가지시되, 이거를 제가 무조건 갈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보았던 목표가 여기였기 때문에. 그 뒤는 이제 그거는 그 다음 규모거든. 그 다음 거거든.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는 또 조정파를 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조정파가 지금 확인 못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운이 좋으면 이렇게 슈팅이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정도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운이 좋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매수냐 매도냐 했을 때 매수가 다 조금 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좀 재미없으실 수도 있고, 제가 좀 목소리 톤이 다운돼서 여러분이 하루가 좀 푹 퍼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유럽에서 금리를 올렸죠. 0.75% 올렸고, 지금 미국 증시는 뭐 경기 안 좋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미국도 미연 준다 뭐 고민을 좀 하고 있겠죠. 아주 인플레이션이 심각합니다. 금리를 끌어올려야 수입 물가가 미국 입장에서 낮아지기 때문에 금리를 끌어올려야 될 수밖에 없고, 킹달러의 모습을 보여주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와중에서 한국은 지금 어디냐, 그 레고랜드 사태로 지금 좀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근데 뭐 어차피 터져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터질 때가 여러분들이 최대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겁니다. 국가 부도의 날처럼요. 작년에 그런 댓글들을 많이 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랑 다 지금 유튜브에 제가 좀 싸가지 없게 댓글 많이 달거든. 뭐 화가 나 보고 있으면 댓글을 너 미칠 것 같아 보면. IMF 따위를 여기를 비교하냐고.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뭐 완전한 우상향, 양적 우상향 시장은 한참 남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언제가 될지 몰라요. 2030년 전에는 되겠지.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양적 축소 일시가 줄이면서 큰 반등장은 우리가 내년 하반기죠. 하반기에 좀 바닥을 찍거나 이제 그때부터 뭔가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쪼록 그 전까지는 우리가 계좌를 잘 살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좀 모아둡시다. 저도 정말 고생하고 있어요. 한의원 가서 약을 좀 지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후원도 좀 보내주시면 이제 감사하겠고요. 먹은 사람도 한 푼도 안 보내주냐, 이 나쁜 놈들. 영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하고 싶은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런겨. 자, 아무튼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당부드릴게요. 그게 그래도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